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건축 설계 제도를 담당하게 된 정태성 교사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실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도 어디를 가야 되게 돼서, 네, 출장은 아니고 결혼식 때문에 사진, 그러니까 신부 드레스 선택 때문에 조금 오늘 빠지게 되어서요.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반 같은 경우에는 그 방학 동안 그 포토샵 수업을 이미 많이 했었어요. 한 5일 정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다룰 수 있거든요. 이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포토샵 프로그램도 없을 뿐더러 한 번도 해보질 않아갖고는 어,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반과 2반 수업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2학기 수업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필요한 컬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한 5번 정도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2반보다 한 5주 내지 7주 정도가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어차피 도제반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할 것들을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반은 처음에 저번 월요일 날에 배웠죠. 컬러의 개념하고 뭐 벡터와 레스터 이미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정리본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그 수업 온라인 올라간 거 한 번 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또 시험 정리해 드리거든요. 네, 지필고사 안내할 때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하게 더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한 컬러 개념을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리기 도구라든지 선택 도구. 그러니까 2반은 한 주에 하나씩 4시간의 선택 도구 하나를 배운다면은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빠르게 한 2반의 2주차 분량을 한 주에 끝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선택, 그리기 도구, 편집 도구, 색상 보정, 효과 적용, 레이어 마스크랑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어떤 효과 적용하는 것들을 또 2가지 정도 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패턴 제작 및 패턴을 넣는 것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2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건축 패널, 레이아웃 제작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미지 편집, 그 다음에 각층 도면을 편집하고, 그 다음에 도면 편집한 것과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동선도 제작을 하고 컨셉 이미지를 그리는 거를 이렇게 배우게 될 거고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수업 그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다 배울 수는 없어서 포토샵 패턴 제작까지만 배우게 됐고 여러 번 실습을 안 해봤었기 때문에 그 수행평가에 관련된 거를 한 번 더 연습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1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많이 해봤고 또 방학 때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기도 또 같은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연습을 하도록 하겠고요. 2반은 한 번 하고 한 번 더 복습, 네, 복습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수행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면 해석과 제도 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제반, 비도제반 이렇게 나눠져 있게 되어 있어서 그 도면 해석과 제도 시간에 학생들이 도제반 학생들이 취업처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따로 볼 수가 있는데 어, 설계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 하나의 교과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 동일해야 합니다. 근데 이미 그 회사 가는 친구들이 빠르게 포토샵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토샵을 조금 먼저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걸 또 배우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내용은 좀 다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수행평가만 예, 확실하게 어, 똑같이
같이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좀 같은 수준으로 놓고 볼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요. 아무래도 2반 같은 경우가 이제 포토샵을 좀 늦게 배웠고 또 늦게 해봤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평가 계획서는 뭐 따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교과이기 때문에 동일하긴 한데요. 제가 채점을 할 때 잘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총 3번을 봅니다. 컬러 시스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포토샵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작업형으로 평면 도면에 재질 넣는 거,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도면에다가 이제 거실, 방, 주방, 욕실 이렇게 재질들을 넣고 가구를 넣고 그림자 이렇게 넣는 것들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항목별로 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실을 패턴을 잘 넣었다면은 거실 10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 차이가 좀 1반과 2반이 좀 많이 난다라고 하면은 1반, 2반 채점 기준을 조금은 변경을 해갖고는 불만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도 운영 계획, 물론 요거대로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약간 요거대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혹시 안 될 수도 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하게 되고 뭐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 전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서 못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대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예,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최대한 저도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학교에서는 전달하지 마라 라고 했고 그리고 또 CS 버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전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문제 없게끔 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현재 CC 버전이라 그래서 매월, 매달 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옛날 CS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매하고 평생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CC 버전으로 넘어오면서는 계속적으로 매달 돈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금액이 학생용은 11,000원, 일반 버전은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기 때문에 이거 수업을 들으려고 돈을 내는 거는 좀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요. 뭐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릴 수는 녹화도 되고 있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할 수 있게끔은 좀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반 같은 경우에도 제가 2반에 맞춰서 일단 수업 영상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2개씩 보시면 돼요. 만약 영상이 다 올라가 있는 걸요. 그리고 실시간 학교에서는 이제 실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2개씩 한꺼번에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이론은 2반에 맞춰서 회차별로 이렇게 올려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수업 내용은 15분에서 30분 내외입니다. 네, 1시간이 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업에서 하게 되는 건 솔직히 1시간 정도 다 채우게 됩니다. 왜냐면은 설명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컨택이나 뭐 그리기 도구 툴 설명했다면은 그것들을 한 거를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네, 작업한 걸 화면에 보여주셔서 제가 검사할 수 있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좀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구비를 잘 해놔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서 진도 운영 계획서 및 수행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컬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수행평가 보는데 나중에 이제 수행을 또 볼 때 너무 오랜 시간이 됐잖아요. 요거는 이제 10월 달쯤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포토샵 프로그램 그 도구 툴에 대한 설명 쓰는 거는 또 11월 달쯤에 볼 건데요. 10월 달쯤 보기 전에 한 번 더 제가 더 안내를 해드리고 또 이 영상 참고하라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컬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거는 컬러의 개념, 그러니까 컬러가 뭔지, 그리고 이제 디지털 컬러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색에 대한 거가 뭔지를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네, 포토샵 방식, 즉 레스터 방식과 일러스트 방식인 벡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컬러라는, 즉 색이라는 거는 좀 뭔지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봤었을 때 보여지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물체, 이런 녹색이라고 하면은 이 물체가 여러 가지 빛을 다 흡수하고 녹색을 반사된 거를 우리가 눈으로 이제 보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빛이 있어야지만 색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눈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빛의 스펙트럼 조성차, 즉 차이, 그 파장의 차이에 의해서 생긴 성질의 차이가 인정되는 시간과, 즉 눈으로 확인하는 그 특성을 우리가 색이라고 합니다. 네, 사람이 이제 색을 확인할 때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눈의 시신경의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세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원추세포, 그리고 하나는 간상세포입니다. 밝은 조명에서 작용해서 색을 구분하는 것이 원추세포이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조명에서 작용해서 흑백사진과 같이 무채색의 시각을 형성해서 물체를 인지하는 것을 우리가 간상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두워지게 되면은 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였다가 어두워졌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좀 물체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원추세포랑 간상세포랑 서로 이제 움직이는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어두워지게 되면은 원추세포는 멈추게 되고 간상세포가 작용을 하게 돼서 간상세포가 완벽하게 작용이 되었을 때 이제 어두운 환경에서도 물체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어두워졌을 때나 또는 갑자기 밝아졌을 때 물체가 안 보이는 현상이 우리 인체에 대한 세포의 활동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빛을 이제 인지를 하는, 즉 색깔을 인지를 하는 거가 빛의 반사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빛의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물리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이나 물리를 많이 잘 배웠다면은 좀 아실 텐데요. 빛은 반사, 굴절, 간섭, 회절, 그리고 도플러 효과라고 해서 관측자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색상이 좀 변화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효과 등을 가진 파동의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아직 뭐 물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원래 뭐 입자였느냐 파동이었느냐 굉장히 말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합쳐지게 돼서 입자랑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아직도 뭐 정확하게 빛을 갖다가 다 파악하지는 못했다고는 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빛에는 일단은 파장이 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파장들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빛은 여러 가지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게 가시광선이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이런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왔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해돼 갖고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형성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빛을 굴절시키게 되면은 여러 가지 파형으로 나눠져서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게 가시광선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이게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빨간색 바깥쪽은 파장과 그 다음에 보라색 바깥쪽의 파장도 또 있는데,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눈 같은 경우에는
400나노미터부터 700나노미터까지의 범위의 파장을 감지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동물들이나 곤충도 다 달라요. 네, 사람만 이렇고요. 최대 380에서 800나노미터까지 인지가 가능하다고는 해요.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고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가 빨간색 파장 바깥쪽에 있는 걸 우리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가 보라색 파장 바깥쪽, 즉 더 짧은 파장이 자외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긴 파장이 적외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알겠죠? 네,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보라색에 가깝고 파장이 길면 길수록 빨간색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미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그 나노미터, 즉 파장의 그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이제 구분되어 있는 건데 굳이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400대가 보라색, 600대가 빨간색으로 보이는구나 라고만 그냥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냥 제 참고 자료로 적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가시광선이 우리 눈에 보인다 라는 거, 그리고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게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게 자외선, 그리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짧은 파장,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긴 파장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컬러의 개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어, 실제 수업에서는 되게 많은 내용들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정리를 하고 보니까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전달을 하게 돼서 좀 간단하게 이제 끝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이 요거 파일 받으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음 차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교시 맞나요?